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입문지문 유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1문단과 2문단이 A입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유서의 기원은 중국인데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라고 유서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는 백과사전이네요. 중심 화제는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 유서가 되겠습니다. 분류 정리하는 것이 수단이고요. 이용에 편리한 것이 목적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일반적이니까 그 뒤에 일반적이지 않은 것, 이반적인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뒤에 나오겠습니다.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서는요, 비교도 없고 해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반적인 것, 거기에는 그런 유서는 비교도 있고 해석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포함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유서는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크게 나뉩니다.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 주도고요. 대규모 유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서도 일반 유서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해석은 없겠네요.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망라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이 문단 봅시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에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맞게 그 말이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중국 유서와 조선 유서의 유사점이겠네요. 거기에 맞게 유서를 편찬한 점은 유사점입니다.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네요. 조선의 유서는 중국의 유서와 달리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유서는 개인이고요. 모든 주제가 아니라 특정 주제고 그 다음에 일반 유서가 아니라 전문 유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선의 전문 유서든 중국의 일반 유서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유서의 성격인 해석이 없다는 점은 공통적이겠네요.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1문단과 2문단을 정리해 봅시다. 유서는 크게 일반적 유서와 일반적이지 않은 유서로 나뉘는데요. 일반적 유서는 해석이 없고 일반적이지 않은 유서는 해석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유서를 다시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죠. 일반 유서는 모든 주제를 다뤘고 중국의 유서이고 그리고 일반 유서는 국가가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유서는 특정 주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조선의 유서가 전문 유서고요. 전문 유서는 그리고 개인이 편찬했습니다. 3문단입니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했기 때문에 17세기 전, 즉 지속되는 가운데까지가 바로 조선 전기고요.
17세기부터가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반적인 유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 17세기부터요. 실학자들의 유서는 그러니까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성이 나오겠네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여기에 평가는요. 아래에 있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여기 평가, 이렇게 의견 같은 거겠네요. 조선 전기에는 의견이 없었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의 유서에는 평가, 즉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을 고증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고증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그러니까 안설은 고증 더하기 의견 이것이 안설이죠.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유서에는요.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6번 문제에서요. 계몽하는은 깨우쳐 주는 것이고 이어받는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 이것이 조선 후기 유서의 특성이겠네요.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실학자들은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의 의미는 의라는 뜻이겠죠. 의는 가치, 중요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가치를, 중요성을 지닌다. 이 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유서는 일반적 유서와 실학자들의 유서로 나뉘는데요. 일반적 유서에는 해석이 없고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 유서는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나뉘는데요. 이 일반 유서든 전문 유서든 모두 일반적 유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석이 없겠네요.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의 일문단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을 지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이 서학이죠.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예를 들었습니다. 이수강, 이익, 이규경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겠죠. 예를 들었는데요.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그랬으니까 조선 후기 유서는요. 주자학 더하기 서학이 되겠네요. 여기에 어떻게라고 했기 때문에 양상입니다. 서학의 수용 양상이 다르겠죠. 이수강, 이익, 이규경의 수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가 나오겠습니다. 나의 이문단 보겠습니다. 17세기 이수강은 17세기 초입니다.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 그랬으니까 주자학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죠.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학문, 그러니까 서학이죠. 서학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는요, 너도 가라, 이런 열린 태도죠. 그런데 너만 가라 그러면 이거는 닫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수강은요, 열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자학자들은 다른 학문, 서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자학만 필요하다. 주자학만 필요하다라는 닫힌 태도를 가졌고, 이수강은요, 서학도 필요하다라는 열린 태도를 가졌습니다. 4번 문제 관련돼요.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이수강은 지복유설입니다. 이수강의 책인 지복유설을 통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다른 말로 포함하여죠. 포함하면요, 일반 유서가 되는 것이죠. 지식을 망라하면요,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수강은 책을 통해 접했습니다. 서양 관련 지식, 즉 서학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양상을 물어봤죠.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이수강은요, 소개했습니다. 서학을.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이죠.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고 일부 주자학자들이 비판했거든요. 이수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자학자의 생각은 뭐냐 하면 폐쇄적인 거죠. 주자학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이수강은 열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도 필요하다. 주자학이 아닌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수강은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반박하면요, 열린 태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학문도 필요하다.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다음입니다. 3문단입니다. 18세기의 이익은 사실 17세기 말에 살았던 분입니다. 17세기에 이수강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익을 18세기라고 쓴 것 같네요. 이익은 서학 지식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앞에 이수강은 책으로 배웠지만 이익은 북경에서 서양인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시현역, 혼계, 십이중천, 서국의, 성호사설의 표제어거든요. 이러한 서학 지식을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설을 비판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한 예로, 여기 보시면 만국 전도에 보면 지구의 둘레가 9만리 35,000km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서학의 내용을 말했죠. 하였으니, 이 하였으니가 근거죠. 어찌 8만 유순, 그러니까 56만 킬로미터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기존 학설을 비판했네요. 이렇게 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니까 활용한 거니까 이익은 이수강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서학을 어떻게 수용했냐 하면 활용했다고 그랬죠. 또한 수학을 주작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활용했다. 다른 말로 재구성하기도 했다. 다음입니다. 4문단입니다. 19세기의 이규경도 그랬죠. 여러분 이규경은요. 18세기 이덕무의 손자거든요. 오주 연문 장전산고 그러니까 지봉유설과 성호사설 앞에 나온 이 둘을 종합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 니은입니다.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오주는 이규경의 호입니다. 오대양 6대주, 연문, 군더더기 글, 쓰레기 글, 자신의 글을 겸손하게 말한 것이고, 장전, 길게 기록하다, 산고, 흩어진 원고라는 뜻이죠. 후손들이 이규경의 원고를 후일 묶어서 낸 책이거든요. 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고입니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 그런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했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학문과 이 서학을 절충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규경은 어떻게 서학을 받아들였냐 하면 절충했다라는 것이죠. 서학이 가지는 이 가지는 영어식 표현이네요. 서학의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3번 문제 선지 3에 보면 거기에 의 나와 있죠. 거기에 의 진보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쓰려고 본문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서학이 가지는 이라고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다른 말로 서학 중원설 해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서학은 서학 중국 기원설이라는 말이에요.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서학은 중국이 기원이다라는 견해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서학은 원래 중국에 있던 것이다. 이런 것이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그랬으니까 서학 중국 원류설 속에 중화관념이 있는 것이죠. 중화관념,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화관념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서학 중국 원류설에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그랬으니까 중화관념을 유지하면서도 그 말이죠. 누가요? 이규경이 유지하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이규경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중국화한 서학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19세기 이규경은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서학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매개하는 방식으로 수용했습니다. 정리하면 17세기는 서학을 소개했고 18세기는 서학을 활용했고 19세기는 서학을 절충했습니다. 매개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서학 중국 원류설 이것은요. 중국의 사기라는 역사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나라의 천문역법 전문가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흩어졌기 때문에 과학도 중국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짓 주장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 중국은 기술만 있지 과학은 없었죠. 중국에는 왜 과학이 없었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서는 크게 일반적 유서와 실학자들의 유서로 나뉩니다. 일반적 유서는 해석이 없고요. 실학자들의 유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 유서는 크게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나뉘는데요. 일반적 유서가 해석이 없으니까 일반 유서나 전문 유서는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서, 전문 유서 모두 해석이 없는 것입니다. 실학자들의 유서는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17세기의 지복유설은 서학을 소개했고 18세기 성호사설은 서학을 활용했고요. 19세기 오주연문은요. 서학을 절충, 즉 매개했습니다. 참고 1은요. 거기에 김선희 교수의 조선 후기 유서와 서학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가글과 나글은요. 이 논문을 참고하여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2번을 보시면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인문 지문인데요. 이 지문에서도 서양과학의 중국 기원론, 즉 서학 중국 원류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에서는요. 유서가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유서가 핵심어입니다.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가의 일문단에 둘로 분류했죠. 나는 사례가 나오죠. 유서의 사례가 나오는데 유서의 분류 기준은 가에 있습니다. 나가 아니고요.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에서요. 2번 가는 유서의 개념은 일문단이고요. 유용성은 이문단에 소개했고요.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 국가별이 아니죠.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학설이라는 말은 이론이라는 말이죠. 다양한 학설 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없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4번 가는 유서의 특성은 가의 3문단에 나와 있고요. 유서의 다른 말로 유서의 가치 4문단에 나오죠. 설명했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 다른 말로 서학의 수용 양상을 17, 18, 19세기 시기별로 소개한 거 맞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 다른 말로 의가 4문단에 나옵니다. 시대별로 달라진 것은 아니죠.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은 맞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답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A는요. 가의 1, 2문단이죠. 1, 2문단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 보면요. 개인적 목적이어서 편찬자가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2번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이거는 개인적 목적이죠.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은 개인적 목적의 유서가 편찬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문단에서요. 그 다음에 3번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여러분 이 문단에 보시면요. 조선에서는요. 개인이 편찬했다라고 했습니다.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그러니까 국가에서 편찬한 것이죠.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라고 1문단에서 말했어요. 5번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그랬죠. 해석은 없는 것이죠. 중국의 유서는 not 해석,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덧붙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문단에 따르면 답 5번입니다. 3번입니다. 가에 대한 가는 실학자들의 유서인데요.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에 대해 여러분 기역은 성호사설, 니은은 오주연문장전산고죠. 이거는 이해입니다. 대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가 속에 기역과 니은이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가 전체라고 하면 기역과 니은은 예니까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전체의 속성이 부분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보시면요. 가는 기역과 니은에 나타난다라고 다 돼 있어야 돼요. 거기 보시면 가는 기역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2번도 가는 기역에 나타난다. 3번 가는 니은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가는 니은에 나타난다. 5번 가는 기역과 니은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번, 2번, 4번, 5번은요.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보세요.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에 그랬죠. 여기 의 이것은 일본어의 노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중국 학문하고 중국 학문의 진보성 중에 어느 게 범위가 더 좁습니까? 중국 학문이 더 범위가 넓고 중국 학문의 진보성 하면 더 범위가 좁죠. 이때 요 의의 앞에 있는 중국 학문은 대상이고요. 의 뒤에 이 진보성은 속성이죠. 이 대상과 속성이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의 뒤에 나오는 말이 맞는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학문에 대해 맞는 말. 중국 학문은 진보성을 가진 게 아니죠. 서학의 진보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이 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일본어에 보면 이 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노를 사용해서 축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축소 지향의 일본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책도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다음 봅시다. 4번입니다. 나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 내용은 뭡니까? 주자학이 아닌 것, 즉 서학이 뒤섞이면 안 된다. 이것이 나죠. 주자학자의 비판이죠. 이거를 반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학이 뒤섞여도 된다. 그죠? 또는 서학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수강의 말이겠네요. 그걸 찾으면 돼요. 바로 2번입니다. 주자학에 매몰되어 널리 배우고 익히는 주자학에 매몰되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 즉 열린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하니까 나를 반박하는 말로 맞습니다. 답 2번인데 3번 봅시다. 주자의 도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유학 경전에서 한 글자도 더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5번 우리 학문의 경전에서 배워야 한다. 이것은 나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자들의 견해를 모두 나를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답이고요. 1번 봅시다.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여기서 의리와 심성을 말했죠. 근데 이 글은요. 지금 주작, 즉 유학 경전과 서학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의리와 심성에 대해서 말한 글이 아니죠. 나는요. 그러니까 요 1번 선지는요. 나를 반박한 것도 아니고 옹호한 것도 아닌, 즉 나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답 2번이네요. 5번입니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를 읽은 그랬으니까 가나 글하고 이 임원 경제지하고를 연결해서 비교 대조해야 되거든요. 공통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는 레드 헤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혼란을 유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레드 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에게 혼란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임원 경제지에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안설을 덧붙여 적었다, 부기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즉 농촌의 살림살이에 관한 책이거든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 여기 향촌입니다. 발췌, 분류,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이게 실생활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그리고 서학 중국 원류설, 그 속에는 중화관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서학 중국 원류설이 임원경제지에 반영되었다 이 말이죠. 안설은 고증 플러스 의견이라고 그랬죠. 안설을 부기했다, 덧붙여 적었다, 이런 내용이죠. 제한적으로 3개를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1번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 그랬죠. 여기에 보면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 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되었다. 어디에 나옵니까? 고증과 의견이 반영되었다. 여기 나와 있죠? 어디냐면 안설은 고증과 의견이죠. 이 안설을 덧붙여 적었다 했으니까 고증과 의견이 반영되었다. 맞습니다.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복유설. 여러분 지복유설은 망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설하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특정한 주제, 여기 향촌 관련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니까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 맞습니다.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우사설에 비해서 성우사설은 학문적 관심이죠. 그런데 임원경제지는요,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여기에 실용적 관심입니다. 실생활에 관심이 드러나겠군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실생활이라고 했죠. 5번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여러분 구애되지는 다른 말로 얽매이지 같은 말이죠.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중화관념에 따라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있죠.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서학 중국 원류설 속에 중화관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 중화관념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화관념에 따라서라고 해야 됩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도 중화관념에 구애되었죠. 중화관념에 따랐죠. 그리고 임원경제지도 중화관념에 따랐으니까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고 같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주연문장전산고처럼 또는 같이, 그렇죠? 중화관념에 따라서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군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편찬 방식에 따라, 편찬 방식에 의거하여 적절합니다. 3번 식자층이 쉽게, 식자층이 용이하게. 그 다음에 4번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주작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5번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지식의 범주를 변경하여. 모두 바꿔쓰기에 적절합니다. 이제 2번 봅시다. 지식을 이어받는, 이것을 지식을 계몽한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이어받는 것은 받는 것이죠. 계몽하는 이 말은 깨우쳐 주는 이니까 계몽하는은 주는 것입니다. 공간이 다르죠. 계몽하는은 주는 것이니까 외부로 향하는 거고요. 이어받는 것은 받는 것이니까 내부로 향하는 것이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말은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답 2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